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데이터가 무너졌습니다. 러시아의 부품 없이는 단 한 발도 날릴 수 없다는 계산이었죠. 그러나 불가능이라던 숫자들이 하나씩 깨졌습니다. 사거리, 속도, 명중률 모든 것이 다시 쓰였죠. 세계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 나라가 진짜 그걸 해냈다고? 러시아가 뒤통수 때린 그 나라가 세계 최강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군사 보고서의 첫 문장이 바뀌었습니다. 러시아가 막은 기술을 한 나라가 열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국은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러시아의 부품 차단, 1조 원 계약 붕괴, 세계 언론의 조롱. 이 모든 게 하루 만에 터졌습니다. 보통 국가라면 긴급 브리핑이라도 열지 않겠습니까? 해명이라도 하든가요? 그런데 서울은 고요했습니다. 불길하게 고요했죠. 저는 이 정적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새벽 단 하나의 파일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빅터 크로우입니다. 영국 출신이죠. 나토 무기평가팀에서 23년간 일했습니다. 제 일은 간단합니다. 세계 각국의 무기를 분석하고 데이터로 판단하는 겁니다. 감정은 배제하죠. 수치만이 진실이니까요. 2023년 가을이었습니다. 브뤼셀 본부 회의실에 긴급 보고가 떨어졌습니다. 러시아가 한국에 대한 부품 공급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저는 즉시 파일을 열었습니다. 한국의 신궁 휴대용 대공 미사일. 러시아제 이글라의 핵심 센서를 사용하는 무기였죠. 러시아가 그 센서 공급을 끊어버린 겁니다. 왜냐고요? 간단합니다. 한국이 신궁으로 국제시장에서 성공하기 시작했거든요. 폴란드, 아랍에미리트가 관심을 보였죠. 러시아 입장에선 자기네 이글라 판매에 방해가 되는 겁니다. 제 옆 프랑스 분석관이 말했습니다. 끝났군. 한국은 이젠 알 수 없어.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결론이었죠. 핵심 부품 없이 무기를 만든다? 데이터가 불가능이라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세계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한국 방산 러시아 종속 탈출 불가능. 신궁 프로젝트 사실상 종료. 예상된 수순이었죠. 기술 종속이란 게 원래 그렇습니다. 며칠 후 더 큰 충격이 왔습니다. 폴란드와 아랍에미리트가 수출 계약을 전면 취소했습니다. 당연합니다. 부품도 못 구하는 무기를 누가 사겠습니까? 저는 손실 규모를 계산했습니다. 약 1조 원. 회복 불가능한 금액이었죠. 러시아는 즉각 반격에 나섰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죠. 진짜 기술은 이글라다. 모방품은 결국 무너진다. 냉소적이었습니까? 그럼요. 하지만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언론도 흔들렸습니다. 우리의 기술 독립은 허상인가? 같은 기사가 쏟아졌죠. 여론도 들끓었고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끝났구나. 하지만 한국 정부는 달랐습니다. 변명도 해명도 없었습니다. 그저 침묵했죠. 이상했습니다. 보통은 뭐라도 말하지 않습니까? 대국민 담화라도 발표하든가.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패배의 신호라고 봤습니다. 어쩔 도리가 없으니 입을 다문 거라고요. 제 동료들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러시아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데이터가 그렇게 증명했으니까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저는 문서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방위사업청 보고서에서 이상한 문구를 발견했습니다. 긴급 예산 450억 원 투입. 프로젝트명 신궁 리뉴얼. 저는 화면을 2번 봤습니다. 450억 원? 갱신 프로젝트? 말이 됩니까? 부품도 못 구하는 상황에서 450억을 쏟아붓는다고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러시아 센서 없이 신궁을 다시 만든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묘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왜 저들은 포기하지 않는 걸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손을 떼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돈을 더 쏟아붓는다? 저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자꾸 그 문서가 떠올랐거든요. 프로젝트 신궁 리뉴얼. 갱신이라는 단어가 신경 쓰였습니다. 완전히 새로 만든다는 뜻 아닙니까? 다음 날 저는 상관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이 신궁을 다시 개발한다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상관은 코웃음 쳤습니다. 크로우, 자네 23년 동안 뭘 배운 건가? 핵심 기술 없이 무기를 만들어? 불가능해.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이상하게 확신이 흔들렸습니다. 왜냐고요? 한국의 침묵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도 않았죠. 그저 조용히 무언가를 시작했습니다. 450억이라는 돈을 들고서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불안을 느꼈습니다. 혹시 제가 뭔가 놓친 게 아닐까? 데이터가 말하지 못하는 게 있는 건 아닐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침묵이 폭풍의 전조라는 걸요. 한국이 세계를 향해 나를 세우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450억 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방위사업청이 긴급회의를 열었죠. 저는 위성 보고서를 통해 파악했습니다. 러시아 부품 없이 완전 국산화하겠다.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건 미친 짓이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한국 연구진의 눈빛이 달랐거든요. 패배한 사람들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불타오르고 있었죠. 저는 23년간 수많은 현장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눈빛은 처음이었습니다. 며칠 후 비밀 개발팀이 구성됐습니다. ADD 연구진이었죠. 24시간 교대 근무로 돌입했습니다. 저는 위성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연구소 불빛이 밤새 꺼지지 않았습니다. 주말도 없었죠.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었냐고요? 러시아 기술을 완전히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역설계였죠. 센서를 해체하고 회로를 추적하고 알고리즘을 재구성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첫 시제품이 나왔습니다. 시험 발사가 진행됐죠. 저는 원격으로 지켜봤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됐고요. 3, 2, 1. 발사. 폭발했습니다. 미사일이 공중에서 산산조각 났죠. 실패였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불가능했어. 국제군사포럼에선 조롱이 쏟아졌죠. 한국, 또 무모한 도전.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연구진이 웃고 있었습니다. 폭발 직후인데 말이죠. 저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웃고 있었습니다. 슬픔도 좌절도 없었죠. 2번째 시험도 실패했습니다. 3번째도 마찬가지였죠. 3회 연속 폭발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에 적었습니다. 한국 프로젝트 기술적 한계 도달.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도를 올렸죠.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실패했으면 방향을 바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같은 길을 더 빠르게 달렸습니다. 어느 날 한국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연구팀장이 나왔죠.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3회 연속 실패인데 프로젝트를 계속하시겠습니까? 팀장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우린 부품이 아닌 의지로 만듭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의지로 미사일을? 그게 과학입니까? 저는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 정신 나간 거 아냐? 하지만 묘하게 그 말이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의지로 만든다. 부품이 아닌 의지로. 저는 그날 밤 그 문장을 계속 되뇌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하지만 왜 자꾸 생각나는 겁니까? 석 달이 지났습니다. 한국에서 새로운 소식이 왔습니다. 4번째 시험이 진행됐죠. 저는 이번에도 실패할 거라 확신했습니다. 데이터가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3, 2, 1. 발사. 미사일이 솟아올랐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언제 폭발하나 지켜봤죠. 그런데 날아갔습니다. 계속 날아갔습니다. 표적에 명중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성공이었습니다. 완벽한 성공이었죠. 적외선 유도가 작동했습니다. 명중률 92%였습니다. 말이 안 됐습니다. 2년 만에 러시아 기술을 완전히 대체했다고요? 저는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성공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건 불가능이다. 동료들도 충격에 빠졌죠. 나토 본부가 술렁였습니다. 프랑스 분석관이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이 진짜 해냈어. 저는 모니터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부품이 아닌 의지로 만든다고 했죠. 저는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말로 해냈습니다. 의지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꿨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계속 그 장면이 떠올랐거든요. 미사일이 표적에 명중하는 순간. 그 완벽한 궤적. 저는 23년간 데이터를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데이터가 틀렸습니다. 아니, 제가 틀렸습니다. 한국은 미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미침은 논리적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건 더 이상 데이터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신념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기고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한국이 공식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브뤼셀 본부에서 그 소식을 받았죠. 신궁 개량형 시험 발사 예정. 전 세계 군사 관계자들이 주목했습니다. 저도 초청받았습니다. 한국 국방부에서 직접 보낸 초청장이었죠. 나토 무기평가팀 빅터 크로우 귀하. 저는 그 초청장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가야 할까요? 동료들은 말렸습니다. 시간 낭비야. 하지만 저는 갔습니다. 궁금했거든요. 그들이 정말로 해냈는지. 의지로 만든 미사일이 진짜 날 수 있는지 말입니다. 시험장은 한국 남부였습니다. 해안가 군사시설이었죠. 도착하자마자 느꼈습니다. 긴장감이 다르다는 걸. 러시아 관계자들도 와 있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죠. 유럽 각국 분석관들도 보였습니다. 시험 30분 전이었습니다. 한국 연구팀장이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신궁 개량형입니다. 사거리 7km, 속도 마하 2.1, 명중률 95%.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95%? 러시아 대표가 비웃었습니다. 명중률 95%? 이글라도 90%인데 주변에서 웃음이 터졌죠.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한국 팀장의 눈빛을 봤거든요. 그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발사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미사일이 발사대에 장착됐죠. 저는 쌍안경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왜 떨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떨렸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10, 9, 8.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7, 6, 5.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4, 3, 2, 1. 발사. 미사일이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빠른 속도였죠. 눈으로 따라가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표적은 7km 떨어진 무인 드론이었습니다. 3초가 지났습니다. 미사일이 궤도를 수정했습니다. 완벽한 추적이었죠. 드론이 회피 기동을 시작했습니다. 좌로, 우로, 상승, 하강. 그런데 미사일은 붙어 있었습니다. 5초.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저는 숨도 쉬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죠. 러시아 대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7초. 명중했습니다. 폭발음이 하늘을 갈랐습니다. 드론이 산산조각 났죠. 완벽한 명중이었습니다. 저는 쌍안경을 내렸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95%의 명중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계산이 아닌 예술이다. 옆에 있던 프랑스 분석관이 말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 독일 대표도 고개를 저었죠. 이게 2년 만에 만든 거라고. 러시아 대표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냥 서 있었죠. 표정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봤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었죠. 저녁 공식 만찬이 열렸습니다. 한국 국방부 장관이 연설했습니다. 화려한 말은 없었습니다. 단 한 문장이었죠. 우리는 외부 허락 없이도 지킵니다. 그 말이 홀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단순한 문장이었죠. 하지만 그 무게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외부 허락 없이도 지킨다.
기술 독립의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그 깃발 아래 신궁 미사일이 서 있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미사일이 아니라는 걸. 독립의 선언이었습니다. 러시아의 칼날은 결국 자신을 베었습니다. 그들이 부품을 끊었을 때 한국을 무너뜨리려 했죠. 하지만 결과는 반대였습니다. 한국은 더 강해졌습니다.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기술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는 걸. 데이터로 측정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는 걸. 그건 의지였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신념이었습니다. 저는 과학자입니다. 23년간 데이터만 믿고 살았죠. 하지만 그날 과학이 감동으로 바뀌었습니다. 95%의 명중률 앞에서 저는 계산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박수를 쳤습니다. 저 혼자서 조용히.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말이죠.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쓸 수가 없었습니다. 숫자로 표현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들이 해낸 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지우고 다시 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날아오르는 걸 봤다. 세계가 놀랐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믿은 건 아니었습니다. 신궁 시험 성공 소식이 퍼졌지만 서방 무기평가단은 냉소적이었죠. 일시적 운일 뿐이다. 저는 나토 본부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손이 멈췄습니다. 제가 본 걸 어떻게 써야 할까요? 95% 명중률. 완벽한 추적. 숫자는 맞습니다. 하지만 뭔가 부족했죠. 크로우, 보고서는? 상관이 물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작성 중입니다. 상관이 다가왔죠. 제 화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자네 한국에 홀린 거 아닌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홀렸다? 아닙니다. 저는 그냥 본 걸 쓰려 했을 뿐이죠. 하지만 말로 표현이 안 됐습니다. 그날 오후 러시아가 움직였습니다.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죠. 이글라 개량형을 공개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모방에 불과하다. 진짜는 이글라다. 자만이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중심이라 믿었죠. 한국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또 침묵이었죠. 러시아가 도발해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을 이해했습니다. 이건 자신감이었습니다. 나토 내부 회의가 열렸습니다. 한국 무기 도입을 검토해야 합니다. 폴란드 대표가 말했습니다. 독일도 동의했죠. 하지만 일부는 반대했습니다. 아직 검증이 부족하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검증은 충분합니다. 제가 직접 봤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죠. 상관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크로우, 자네 정말 괜찮은 건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데이터로 말합니다. 하지만 제 의견은 묵살됐습니다. 너무 성급하다. 더 지켜보자.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허탈했습니다. 제가 본 걸 왜 안 믿는 겁니까? 23년간 쌓은 신뢰가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메일이 왔습니다. 한국 국방부였습니다. 빅터 크로우 박사님께 다시 초청합니다. 추가 시험에 참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화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가야 할까요? 동료들은 반대할 겁니다. 상관도 눈살을 찌푸리겠죠. 하지만 저는 알아야 했습니다. 더 확실히 봐야 했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참석하겠습니다. 엔터를 누르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왜 떨리는 걸까요? 두려웠습니다. 제가 믿던 게 무너질까 봐였습니다. 23년간 저는 서방 기술이 최고라고 믿었습니다. 러시아도 강하다고 믿었죠. 한국은 그저 따라가는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밤늦게 저는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신궁 발사 장면이었죠. 미사일이 하늘을 가르는 순간, 표적에 명중하는 순간, 저는 그 장면을 10번도 넘게 돌려봤습니다.
미세한 움직임까지 분석했습니다. 궤도 수정 속도, 추적 정확도, 폭발 타이밍.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허점이 없었죠.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계가 아니다.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말이죠. 저는 그걸 느꼈습니다. 데이터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였습니다. 다음 날 출국 준비를 했습니다. 동료가 물었습니다. 또 한국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봐야 합니다. 동료가 웃었죠. 자네 정말 홀렸구만. 홀렸다? 아닙니다. 저는 진실을 보고 싶은 겁니다.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은 거죠. 한국의 기술이 진짜인지 아니면 운인지 말입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브뤼셀의 거리가 지나갔죠.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23년간 쌓아온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죠. 저는 그게 두려웠습니다. 동시에 기대됐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맸죠. 옆 승객이 물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한국입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브뤼셀이 작아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한국 연구진의 얼굴이 떠올랐죠. 그들의 눈빛, 확신에 찬 표정. 이제 내 눈으로 직접 본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의 기술을.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2024년 봄이었죠. 저는 입국장을 나서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모든 게 질서정연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했죠.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였지만 소란스럽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느낌이었습니다. 전쟁 무기를 만드는 나라라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거리는 평화로웠습니다. 아이들이 웃고 있었고요. 커플들이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이 나라가 무기를 만든다는 게 이상하다.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택시 기사가 물었죠. 어디 가세요? 저는 종이를 꺼냈습니다. ADD 연구소입니다. 1시간쯤 걸렸습니다. 연구소가 보였죠. 생각보다 소박했습니다. 거대한 시설을 예상했는데 평범한 건물이었습니다. 입구에서 연구팀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빅터 박사님 환영합니다. 악수를 했죠. 그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오랜 시간 일한 손이었죠. 저는 그의 눈을 봤습니다.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장인이었죠. 무언가를 만드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저는 느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위해 일한다는 걸. 연구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주변을 살폈죠. 벽에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실패는 데이터다. 저는 그 문장 앞에서 멈췄습니다. 팀장이 말했습니다. 저희 모토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들이 3번 실패하고도 웃었던 이유를요. 시뮬레이션실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화면들이 있었죠. 팀장이 말했습니다. 직접 해보시겠습니까? 저는 놀랐습니다. 제가요? 그가 웃었죠. 데이터로 판단하시잖아요. 직접 느껴보세요. 저는 조작석에 앉았습니다. 화면에 표적이 나타났죠. 팀장이 설명했습니다. 저 표적을 추적하시면 됩니다. 저는 조이스틱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죠. 시작했습니다. 표적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조이스틱을 움직였죠. 추적 알고리즘이 작동했습니다. 놀라웠습니다. 반응 속도가 즉각적이었죠. 30초가 지났습니다. 표적에 명중했습니다. 화면에 정확도 98%라는 글자가 떴죠. 저는 조이스틱을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 손끝이 떨렸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기적이었다. 팀장이 옆에 서 있었죠.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팀장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우린 러시아 기술을 버린 게 아닙니다. 넘어선 겁니다. 그 말이 제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버린 게 아니라 넘어섰다.
단순한 문장이었죠. 하지만 의미는 엄청났습니다. 연구소를 둘러봤습니다. 연구원들이 일하고 있었죠.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집중력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한 연구원에게 물었습니다. 힘들지 않습니까? 그가 웃었죠. 힘들죠. 하지만 필요합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 하늘을 지키는 게 필요합니다. 저는 그가 가리킨 곳을 봤습니다. 하늘이 보였습니다. 파란 하늘이었죠.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무기를 만드는 게 아니었습니다. 평화를 만들고 있었죠. 오후가 됐습니다. 옥상으로 올라갔죠. 서울이 보였습니다. 거대한 도시였죠. 수백만 명이 살고 있는 곳. 그들은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연구소에서 말이죠.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빨강, 파랑, 하양. 단순한 색이었죠. 하지만 그날 그 깃발이 달라 보였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그들의 자존심이다. 23년간 저는 무기를 분석했습니다. 성능을 평가했죠. 하지만 그날 깨달았습니다. 무기는 숫자가 아니라는 걸. 그 뒤에 사람이 있다는 걸. 지키고 싶은 무언가가 있다는 걸 말입니다. 저는 옥상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죠. 태극기가 더 세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걸. 러시아가 막아도 세계가 의심해도요. 그들은 자신의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해냈습니다. 저는 그날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봤습니다. 단순히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앞서가는 나라였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메모를 남겼죠. 그들의 눈빛에서 방패를 봤다. 조국을 지키는 방패. 한 달 후였습니다. 한국이 발표했습니다. 신궁 2 국제공개 시연. 나토, 유럽연합 관계자들이 초청됐죠. 저도 자문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이제 진짜 검증의 순간이 온 겁니다. 시험장은 서해안이었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었죠. 저는 날씨를 확인했습니다. 풍속 초속 15m, 기류 불안정. 최악의 조건이었습니다. 저는 팀장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런 날을 택했습니까? 그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전쟁은 날씨를 고르지 않습니다. 그 말에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관측석이 가득 찼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자리를 잡았죠. 러시아 기자들도 보였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냉소적이었습니다. 또 실패하겠지. 누군가 중얼거렸죠. 발사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신궁 2가 발사대에 장착됐습니다. 바람이 더 세게 불었죠. 저는 긴장했습니다. 손을 꽉 쥐었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10, 9, 8.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죠. 7, 6, 5. 저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4, 3, 2, 1. 발사. 미사일이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2초 만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궤도가 흔들렸습니다. 바람 때문이었습니다. 표적을 놓쳤습니다. 미사일이 바다로 떨어졌죠. 폭발음도 없었습니다. 실패였습니다. 완전한 실패였죠. 러시아 기자들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모방은 모방이군. 운이 다했어. 조롱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죠. 제발 다시 기회를 줘라. 저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한국 팀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제시도 하겠습니다. 관중석이 웅성거렸죠. 또 실패할 텐데. 하지만 연구진은 움직였습니다. 즉석에서 시스템을 재부팅했죠. 회로를 점검하고 알고리즘을 조정했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2분 안에 복구? 불가능해. 1분이 지났습니다. 연구진이 여전히 작업 중이었습니다. 손이 빠르게 움직였죠. 케이블을 교체하고 코드를 수정했습니다. 1분 42초.
재가동 완료.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2분도 안 돼서 복구했다고요? 두 번째 발사 준비가 됐습니다. 미사일이 다시 장착됐죠. 바람은 여전히 강했습니다. 아니, 더 세졌습니다. 저는 기도했습니다. 23년간 무신론자였던 제가 기도했습니다. 카운트다운. 5, 4, 3, 2, 1. 발사. 미사일이 다시 솟아올랐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궤도가 안정적이었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미사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동 보정이 작동했죠. 표적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저는 숨도 쉬지 않았습니다. 3초. 표적이 회피 기동을 시작했습니다. 좌로, 우로 상승. 하지만 미사일은 따라갔습니다. 완벽한 추적이었죠. 5초.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러시아 기자들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7초. 명중했습니다. 폭발음이 하늘을 울렸습니다. 표적이 산산조각 났죠. 완벽한 명중이었습니다. 충격파가 관중석까지 전해졌습니다. 저는 쌍안경을 내렸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기술의 의미를 다시 썼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프랑스 분석관이 말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 독일 대표도 고개를 저었죠. 1분 42초 만에 복구하고 저 악조건에서 명중이라고. 러시아 기자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서 있었죠.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조롱도 멈췄습니다. 저는 그들의 표정을 봤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연기가 퍼지고 있었죠. 그 연기 너머로 파란 하늘이 보였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날 바람은 적이었지만 그들은 바람을 이겼다. 관중석이 술렁였습니다.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죠. 1명, 2명, 그리고 모두. 저는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단지 숨을 쉬었습니다. 경회로. 한국 연구진이 발사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웃지 않았습니다. 담담한 표정이었죠. 마치 당연한 일을 한 것처럼. 저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2분 안에 복구라니.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그건 인간의 한계를 넘은 의지였다. 펜이 떨렸지만 계속 썼습니다. 그날 저는 목격했습니다. 불가능이 가능이 되는 순간을요. 발사 성공 직후였습니다. 시험장이 잠시 정적에 잠겼습니다. 모두가 말이 없었죠.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했습니다. 모두가 말이 없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방금 역사를 봤다. 옆에 있던 독일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예상 밖이야. 1시간 후 세계가 폭발했습니다. CNN이 속보를 띄웠죠. 나만 의존의 사슬을 끈다. 저는 호텔방에서 그 뉴스를 봤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흥분돼 있었죠. 한국이 해냈습니다. 러시아 기술 없이 완벽한 미사일을 만들었습니다. 유럽 언론도 움직였습니다. BBC, 로이터, 르몽드. 모두가 한국을 다뤘죠. 기술 독립의 새로운 모델. 저는 기사를 하나씩 읽었습니다. 놀라웠습니다. 러시아는 침묵했습니다. 관영 매체는 보도를 지연시켰죠. 몇 시간 후 작은 기사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곧 삭제됐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그들의 침묵이 곧 항복이었다. 다음 날 나토 긴급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유럽국 대표단이 모였죠. 폴란드가 먼저 말했습니다. 한국 기술 공동 개발을 제안합니다. 독일도 동의했습니다. 신궁 1을 우리 방공망에 통합해야 합니다. 제 상관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크로우, 내가 옳았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옳았던 게 아닙니다. 한국이 옳았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죠. 상관이 물었습니다. 자네 평가는? 저는 자료를 꺼냈습니다. 신궁2는 검증됐습니다. 명중률 95%, 악조건 대응력 최상. 도입을 권고합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23년간 일했지만 이런 반응은 처음이었죠. 제 보고서가 박수를 받다니.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일주일 후 한국에서 인터뷰가 열렸습니다. 연구팀장이 기자들 앞에 섰죠.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성공했습니까? 비결이 뭡니까? 팀장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우린 무기를 만든 게 아닙니다. 자존심을 만든 겁니다. 그 말이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저는 호텔방에서 그 영상을 봤죠. 그 말이 내 23년의 신념을 흔들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무기가 아닌 자존심. 기술이 아닌 의지. 저는 그동안 뭘 분석해온 걸까요? 숫자만 봤던 건 아닐까요? 한 달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폴란드가 신궁 2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도 계약을 재개했죠. 저는 그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수출 규모가 엄청났습니다. 러시아 이글라 수출량이 급감했습니다. 70%나 떨어졌죠. 저는 그래프를 봤습니다. 가파른 하락이었습니다. 러시아의 오만은 스스로 만든 무덤이었다. 러시아 국방부가 긴급 회의를 열었다는 소식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시장은 한국으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러시아의 칼날은 자신을 베었다. 저녁 서울 시내를 걸었습니다. 사람들은 평범하게 살고 있었죠. 회사원들이 퇴근하고 학생들이 웃었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의 나라가 세계를 바꿨다는 걸. 저는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다리 위로 불빛이 반짝였죠.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 누군가는 싸웠다는 걸. 연구소에서, 공장에서, 시험장에서요. 저는 주머니에서 전화를 꺼냈습니다. 나토 본부에서 메시지가 왔죠. 크로우, 한국 프로젝트 지속 자문 요청. 수락하겠는가? 저는 화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수락해야 할까요? 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수락합니다. 답장을 보냈죠. 엔터를 누르는 순간 미소가 나왔습니다. 그날 밤 한강 다리를 걸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죠. 시원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그 별 사이로 신궁이 날아간 하늘이 있었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은 미사일로 세상을 바꿨다. 그리고 나를 바꿨다. 23년간 데이터만 믿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숫자 너머에 사람이 있다는 걸. 기술 너머에 의지가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의지가 세상을 바꾼다는 걸 말이죠.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보고서를 열었죠.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의 신궁은 더 이상 무기가 아니다. 하나의 상징이다. 엔터를 눌렀습니다. 보고서가 전송됐죠.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수백만 개의 불빛. 각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 저는 그들을 지키는 방패를 봤습니다. 하늘 어딘가에 있는 보이지 않는 방패를요. 그 이름은 신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엔 대한민국이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세계 방산 지형이 바뀌었죠. 나토가 한국 기술 표준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브뤼셀 본부에서 그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한국이 새로운 기준입니다. 폴란드 대표가 말했습니다. 독일도 고개를 끄덕였죠. 우리도 신궁 시스템을 배워야 합니다. 저는 자료를 넘기며 생각했습니다. 한 나라의 의지가 세계 시장을 재편했다. 중동과 동남아시아가 움직였습니다. 12개국이 한국과 수입 계약을 추진했죠. 아랍에미리트, 사우디, 베트남, 인도네시아. 줄이 길었습니다. 저는 그 목록을 봤습니다. 그들은 이제 수입국이 아니라 공급국이다. 러시아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글라 수출량이 계속 떨어졌죠. 공장 가동률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냉정한 숫자였죠. 러시아의 오만은 스스로 만든 무덤이었다.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ADD 연구소였죠. 이번엔 새로운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신궁 3개발이었습니다. 더 빠르고 더 정확한 버전이었죠. 젊은 연구원이 저를 안내했습니다.
박사님, 이게 신궁3입니다. 화면에 설계도가 떴죠. 놀라웠습니다. 2년 전보다 훨씬 발전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연구원이 웃었습니다. 우린 그저 지켜야 했을 뿐이에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지켜야 했을 뿐. 단순한 이유였죠. 하지만 그 단순한 이유가 세상을 바꿨습니다. 그 단순한 이유가 세상을 바꿨다. 저는 연구소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이 한눈에 보였죠. 햇살이 내리쏘고 있었습니다. 저는 태극기를 바라봤습니다.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죠.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마지막 기록을 남겨야 했습니다. 펜을 들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써야 했습니다. 제가 본 것을, 느낀 것을 말이죠. 나는 봤다. 저는 적었습니다. 기술이 주권이 되는 나라를, 의지가 현실이 되는 순간을, 한 나라가 스스로를 지키는 진짜 힘을. 펜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그 이름은 대한민국이다. 점을 찍었죠. 끝이었습니다. 저의 여정이, 관찰이, 변화가 끝났습니다. 아니,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기술은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는 걸. 그것은 나라의 혼이라는 걸. 한국은 그 혼을 지켜냈습니다. 러시아가 칼을 휘둘렀을 때요. 세계가 의심했을 때요. 불가능이라 말했을 때요.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졌죠.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죠. 그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상상했습니다. 신궁이 저 하늘을 지키는 모습을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방패. 그게 진짜 힘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연구소를 내려왔습니다. 팀장이 기다리고 있었죠. 박사님, 다음에 또 오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여러분이 만드는 미래를 보고 싶습니다. 팀장이 웃었습니다. 악수를 나눴죠. 저는 연구소를 나섰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죠. 서울의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그 평범함을 지키기 위해 누군가는 비범하게 싸운다는 걸.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말이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맸죠. 이륙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선 커지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요. 신궁이라는 의지가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기술로 주권을 쓴 나라. 비행기가 구름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23년간의 여정이 한 문장으로 정리됐습니다. 대한민국, 기술로 주권을 쓴 나라.